다음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 대선 주자 토론을 흔히 많이 해가지고 네네. 당 내분 사태까지로 이렇게 비화됐던 것이 바로 대선 후보 토론회 아닙니까? 네. 그것을 토론회 대신에 오늘 25일 네.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이제 참여를 안 했을 거고 네. 13명이 다 참석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12사람입니다. 그 13명 중에서 한 명 빠지니까 12명. 예, 오늘 12명입니다. 12명이 참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간은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물론 2시간 가까이 방영이 됐지만 한 20분을 국민의 내니모니 인사말 다잡아 먹고 1시 20분부터 해서 2시 한 50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후보당 정확하게 7분씩 시간을 줬고요. 7분에서 딱 넘어가면 마이크가 그냥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이 방식으로 해서 보면 7분을 거의 딱 맞추는 후보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후보들이 주로 원고도 안 봐요. 원고도 안 보고 딱 자기 이 생각대로 쫙 하면서 이 시간을 딱딱딱딱 맞추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정치인한테는 참 필요한 능력이라고 필요하죠. 보여지거든요. 과거 DJ나 이런 분들 보면은 시간 탁 맞추고 거기에 맞게 또 원고도 준비를 하고 사전에 딱 철저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걸 다 하려고 막 말이 빨라지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전달도 안 되면서 안정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급을 조절하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딱 시간을 맞추는 것. 이건 참 능력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 인상에는 이거 토론으로 갔으면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됐을 것 같다. 그렇죠. 한 사람당 7분도 사실 짧은 거예요. 자기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남을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걸 했다가는 12명, 13명이 했다고 생각해요. 13명이 했다가는 아마 오늘 밤새야 하고 싶은 얘기. 아니, 저 사람이 질문했으니까 내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난장판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무리였어요. 제가 토론회는.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그렇죠. 누가 뭐 반대를 하느니, 그걸 또 월권인 이걸 떠나서, 12서너 명이 무슨 토론하고 텔레비 카메라에도 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난 처음에 사진을 찍는데 전체 사진 이렇게 기념사진 찍는데 안 들어와요. 그렇다니까요. 단상에 갔는. 그러면은 우선 좀 두드러진 분들이 있었습니까? 짧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2명이다 보니까 12명이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는 뭐 다 좀 제각각이었어요. 진짜 12인 12색이었는데 그래도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않습니다. 아니 교수님 보시기에도 토론회 그러면 사실 이게 비전 발표 그러면 카메라만 쳐다보는 것과 원고 자꾸 쳐다보는 것과는 천차만별이죠.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면 국민들의 눈을 딱 응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후보들은 역시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젊은 그런 이 후보들 제가 눈에 좀 들어왔던 게 역시 이제 원희룡 후보나 하태경 후보나 유승민 후보 제가 이건 딴 게 아니고 이 세 후보가 확실히 원고 없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애플사의 이 CEO들이 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대표들이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의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거야. 처음 정치에 나선다든가 무슨 일이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 정치를 이제 입문하다 보니까 자기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정책 모를 거잖아. 이런 정책 알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노련하면 이렇게 좀 집중하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는 건 딱 한마디인데, 예. 그 한마디를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좀 늘었습니까? 최재형 후보가, 그렇죠. 지난번 출마 선언식이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네. 너무 그냥 어색을 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좀 어색했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이 조언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일단 헤어스타일과 까만 안경, 뭐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게 보였어요. 예.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스토리 위주로 갔어요. 저는 이태원에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원에 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자영업자 대표분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 정부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를 방역 문제 또 경제 문제로 풀어나가면서, 그러니까 뭐 도입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스토리 위주하면서 잘 짜여진 하나의 어떤 연설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어색하고 저는 아직 뭐 그건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서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핏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네네. 이 코로나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100일 작전, 긴급 구조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안에 가동을 해갖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완전히 보호하겠다.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 게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를 비교하자면 최재형 후보는 조금 소프트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아까 감성적인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탁탁 끊어지는 어떤 느낌? 뭐 그런 느낌이고, 저는 두 가지가 이제 떠오르는데,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 얘기부터 했어요. 지금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우리 경선 자체가 이제 갈등 뭐 했는데, 제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갈등 아닌 통합의 경선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뭐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가 실험 대상처럼 여러 가지 설익은 아마추어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이제 코로나19 100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눈에 들어온 말이 하나 있어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없고 김경수도 없고 추미애도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아마 이제 이 부분으로 지금 뚜껑이 열린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눈에 지금 들어올 텐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임팩트를 줬고요. 복지, 국민의 삶, 국가보장,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외교 국방 문제, 총체적인 많은 그런 정책들을 이 7분 안에 어쨌든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유승민 의원도 어떤 주제를 아젠다를 앞세웠습니까? 네네.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출마 선언인가 봐요. 그래서 내일 정책 얘기는 거기 다 하겠다. 오늘은 사실 내년 대선이 1% 승부다. 그래서 중수청 승부다. 이게 계속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즉 중도층 수도권 청년.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카피,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아마도 자기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준 문제가 이제 보수의 상징이라든지 좀 꼰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정책 능력을 다 보여주리라. 정책적.
그 능력. 그래갖고 모든 정책들을 다 갖고 왔어요. 뭐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 5.0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카피를 시작해갖고 대한민국 5.0 시스템을 다 갖고 왔어요. 뭐 4.0에서 또 이제 5.0으로 5.0까지 가버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정치 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 아니고 복지 체계 확립하고 무너진 공정이라는 것 바로 세우고 교육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선진 사법 시스템 공수처 없앤답니다. 예. 강력한 안보 강한 나라, 그다음에 문화 다양성 균형 회복. 내각을 거의 다 각 부처별 그 이야기를 다 뭐 종합 세트입니까? 종합 선물 세트 같아 보였어요. 아쉬운 건 그러니까 이게 좀 기승전결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이야기 하시느라고 한 3초 오바됐어요. 결국은 정치 오래 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 꼰대 정치가 됩니다. 조금, 그래서 이 백화점식으로 나열식이 백화점 나열식이었어요. 예, 뭔가 임팩트 있는 정책을 그렇죠. 탁 내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7분 내에 그 중요한 여러 정책들을 다 어떻게 담아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비전 발표든 뭐 토론회든 전략 아닙니까? 이 토론 전략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뭐 박찬주 전 대장도 지금 그동안 후보군에 넣어줬느니 마느니 하더니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윤희수 불공정했어요. 의원 빠지는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불공정했어요. 진작에 어쨌든 뭐 저기 당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으면 대우해줘야죠. 당연한 건데. 근데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정치인 저는 지난번에 출마했다가 사실 실패를 했지만 그때도 제가 사실 정치인의 변을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고 이분도 그냥 간단치 않은 분이구나. 육군 대장을 했는데 간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좀 정치인이 갑자기 되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후보들의 단점처럼 막 이 설익은 어떤 그런 그 자기 육화되지 않은 공약을 얘기할 때 어색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원고를 보지도 않고 딱 이 국민들의 그 눈을 향해서 자기가 군인인데 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군인이 왜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설득력 있게 집약적으로 그 시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선두권의 진입은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후보구나.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정 후보를 이렇게 옹호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늘 연설 그 자체를 선입견 없이 제가 그냥 받아들인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육군 대장까지 올라가려면요. 저 중대장에서부터 소대장부터 다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군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장까지 가는 동안에 그게 훈련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 어디서 연설하고 그럴 기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대 생활 해보면 중대장, 대대장 뭐 맨날 연설이잖아요. 올라가서 훈하고 뭐 지시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연설이지. 그렇죠. 군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잘 요약하고 그걸 핵심을 딱 전달해 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동감을 하는 그런 연설이었고요. 오늘 비전 발표회 내용과는 뭐 관계없이 뭐 내용이야 또 들어보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나 뭐 다 지금 사실 이제 좋은 얘기 많죠.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 스타트가 됐다. 이 비전 발표를 그럼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6일 날 선관위가 뜨고 31일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토론만 하더라도 전에 뭐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한 20번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뭐 TV 토론, 뭐 당내 토론, 여러 토론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비전 발표회 뿐만 아니라 무슨 압박 면접을 하니 무슨 체험 활동을 하니 그런 것들이 이제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본격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본격 있게 스타트가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또 보면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원진영까지 1위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야, 뭐, 이제 시작됐구나 하는 그렇죠.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이제 모든 후보들이 선두를 타깃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죠. 예.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스타트가 됐으니까 앞으로 치열한 이런 검증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국민의힘은 검증은 철저히 하되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처럼 인신공격이라든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식의 그러한 뭐 경선이 되지 않도록 조금들 한 발씩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검증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유, 그럼요. 그래야 예, 예. 또 본선에 가서 또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어차피 본선에 가면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까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뭐 봐줄 필요가 없어요. 예. 정당한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하면 분명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다 제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해명이 되고 설명이 되고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캠프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인력들이 영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김용우 네. 전 예비역 대장 네네. 그리고 전 이완근 공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로 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군 최고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예, 예. 육참총장, 공참총장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지금 대선 초반도 아니고 이제 막 스타트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캠프에 가는 경우가 좀 드물었는데 네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냥 캠프에 간 게 아니라 국방혁신 4.0 특위 공동위원장. 뭐 조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국방을 개혁한다는 뜻이고 국방 정책을 개혁한다는 건 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는 거고 그런데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의 초기 이 조직원들 아니에요. 그 수장들 아닙니까? 이 수장들이 사실상 이 개혁에 동참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에서 자신들의 뜻이 제대로 된 뜻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조직이 잘못되는 것을 자기가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데서부터 아마 출발을 할 겁니다. 즉 자기 고백부터 출발을 할 거거든요. 자기가 있었던 조직에 대해서. 그렇다면 생생하게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현재 주소 현재 어떤 상태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생하게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늘의 어떤 이 윤석열 지지 선언 이 자체로도 사실은 국민들이 얼마나 국방 정책을 제대로 못 폈으면 초기에 임명한 그 육군 대장, 공군 대장이 윤석열 총장 쪽으로 가느냐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할 테고 두 번째는 윤 총장한테 배신자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 있죠. 한 명이 돌아서면 그건 배신인데 100명이 돌아서면 이 사람이 독재자라는 뜻이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혹은 이 정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체가 초대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권에. 예.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왜 돌아서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들을 해줬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직 해야 그렇겠습니까? 이 정부의 모든 총장들이 다 뭉쳤네요. 그러니까 총장, 육참 총장, 공군 총장. 어쨌든
김영우 총장이나 전 총장 또 이완근 전 공참 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윤캠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네. 국방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네.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 중에 뭐 경제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안보 이 나라가 도대체 완전 무장 해제 아니냐.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지금 전부 한미 훈련 중단되고 지금 군 통수권자가 김여정이라는 그런 농담 섞인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면은 지금 한미 연합훈련도 쪼그라들어가지고 형식만 훈련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문제는 사실 먹느냐 굶느냐의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위협적인 어떤 지금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 공구참모총장과 육참총장의 지금 윤석열 캠프 참여는 그만큼 무너져가고 있는 안보와 관련돼서 사실상 생생한 그런 네. 그 현주소를 현주소죠,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재인의 문재인의 리더십에도 엄청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미 윤석열 국민 캠프에는 예. 김용현 예, 김용현. 합참 작전 본부장 예. 이분이 청안고 예, 예. 윤석열, 윤석열 총장의 총장도 충한 거 나왔죠. 일기 선배입니다. 한기수위. 예. 그래서 이 김용현 전 합참 전략본부장을 아마 거기 좌장으로 해서 예. 안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안보 포럼. 네. 그 안보 포럼 내에 지금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를 포함한 장성들이 거기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해요. 이분은 이미 그럼 캠프에 가 계신 거죠? 네, 공개는 김용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안보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국방이라든가 안보 관계 이런 예, 정책들을 꾸준히 지금 마련하고 있고 자문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정책실장을 아주 장기간 한 4년 가까이 하신 유재성 그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국방특보로 네.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워낙 유명한 육참총장과 공참총장이 이번에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육해 공군에 많은 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안보 정책과 관련돼서 예.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비역 이 장성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제한군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 이런 것들이 군 출신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이 되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 국민들도 이러다가 정말로 김정은에 이게 우리가 거기 하수인 되는 거 아니냐. 김정은 해가지고 공갈을 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군 출신들은 더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기억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이 탈북했다가 다시 월북한 사람 이야기도 그냥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도 있었고 네. 또 노크 귀순도 몇 번 있었고. 군의 기강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뭐 철저히 수사를 하고 경로를 몇 번 해도 계속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사단장이 별 2개가 성추행을 해갖고 직위 해제되고 그런 정도로 지금 군이 당나라 군대가 돼가고 있어요. 예. 군 통수권자의 령이 서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우 참모총장만 해도 제 기억에 왜 이 정부가 늘 하는 게 무슨 파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수 파괴 같은 거. 이제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중앙지검장 가는 것도 파괴였지만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뭐 바로 그 기수도 그렇고. 근데 김용우 총장도 기억에 2기수를 전부 다 건너뛰고
중장이 바로 참모총장이 되는 육사 두 기수를 탁 건너뛰었기 건너뛰었죠. 때문에 그때도 아주 파격 인사라 파격 인사라고. 그렇게 명명이 됐었죠. 네. 최근에 아프간 사태 안 봤습니까? 네. 망전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잊어버리면 망전, 전쟁을 잊어버리면은 필위 반드시 위기가 온다, 닥친다. 위험이 닥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전쟁 그런 소리는 얘기도 못 꺼내요. 북한 김정은이라든가 김여정이 입맛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말도 못하냐. 아프가니스탄 말씀하셔서 그 바이든도 얘기했지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우리가 사실 그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의 형국에서 보시면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정은을 찬양을 하고 지금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매일같이 시위를 벌이고 성주 사드 기지에는 보급품을 헬기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시민단체랑 뭐 일부 주민들이 거기를 완전히 막아서서 길목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의 조야나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 국가는 우리가 지켜줄 이유가 없잖아.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 애들이 지금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윤석열 캠프로 몰려드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